안녕하세요. 이해주는 남자들 홍준기, 임정호입니다. 오늘은 잇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시중에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약이 두 개 있죠. 하나가 이제 인사돌이고 하나가 이가탄인데 약이라고 할 수 있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의약품에서는 배제가 됐죠. 치료 보조제로 4년 전쯤 2016년도에 강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도 정말 아마 광고를 안 봤거나 아니면 이 이름을 한 번도 안 들어봤거나 모르는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진짜 유명한 약인데 어릴 때부터 뭐 광고를 많이 했죠. 사실 치과에서는 별로 우리가 처방을 하거나 이걸 먹는다는 치과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치과 의사가 이가탄이나 인사도를 먹는다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병원에 오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 어르신 중에 내가 잇몸이 안 좋은데 뭔 약을 먹으면 될까 이렇게 항상 약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인사돌 이런 거를 먹는 게 결국에는 잇몸이 튼튼해지고 싶어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애초에 잇몸이 왜 상하고 잇몸이 왜 주저앉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잇몸이 왜 안 좋아지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치태, 치석 이런 것들 사실은 음식물이 잇몸과 이 사이에 끼고 그게 잘 제거가 깨끗이 되지 않은 경우에 그 안에 세균들이 들어서 살게 되고 걔네들로부터 이제 유독물질이 나오고 잇몸이 염증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차츰차츰 안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어느 순간 치주염 단계에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은 흔히 광고에서 말하는 이가 흔들리고 붓고 피가 나고 그런 안 좋은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치주염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전 단계가 치은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완벽히 분리하기는 힘든 건데 치은염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홍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박테리아 덩어리랑 음식 덩어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엉키고 엉켜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잇몸에 국한되면은 잇몸이 이제 좀 붓고 피나는 치은염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악화가 되고 반복이 되고 하면은 결국 치주염으로 돼서 뼈도 녹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잇몸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음식물이고 음식물에 붙어있는 박테리아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인사돌로 제거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제거가 안 되니까 치료가 안 되죠. 안 되죠. 네. 인사돌로는 잇몸이 안 좋아지는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테리아라든지 음식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는 행위가 선행되지 않으면 인사돌이나 이가탄 이거를 드신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없다는 거죠. 집이 엄청 더러워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고 막 묵은 때가 많고 뭐 물건도 막 널려져 있고 먼지가 굴러다니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이제 방향제를 뿌려서 냄새만 없애는 그런 느낌?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치과에 와서 잇몸 상태를 파악을 하고 필요한 부분 뭐 스케일링이라든지 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염증 조직도 제거하고 치석이나 그 세균들도 제거하고 먼저 그게 선행이 돼야지 그 다음에 그런 보조제를 뭘 먹든 아니면은 뭐 계속 관리를 받든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실은 이제 치과 의사인 저희가 그런 말을 하면은 치과 의사가 돈 벌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인사돌을만 드시면은요 당연히 안 좋아지실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그러면은 결국 치아 뽑고 임플란트 하게 되는데 치과 의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인사돌만 드시라고 권유를 해야 될 정도로 인사돌만 드시는 건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잇몸이 안 좋아지는 원인 제거를 하시고 양치하는 거, 치시라는 거 이게 정말 완벽히 선행이 돼야지 조금이라도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건강보험 되시면 스케일링 받는 게 더 싸요. 저희가 돈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약값보다 치과에 와서 검진 받고 스케일링 하고 그런 게 치료비가 더 적게 들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인사돌 사 드실 돈으로 치과 오셔가지고 스케일링 받으시고 차라리 그 돈으로 조금 더 모아가지고 멀티비타민제 이런 거를 드세요. 그게 훨씬 더 몸에는 건강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약이 정말 그냥 먹었을 때 이 몸이 더 나빠지게 만들거나 그런 거는
효과는 아니겠죠. 어느 정도 이제 느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찾고 사고 치과에 와서 물어보고 할 텐데, 실제로 이런 약 성분들은 비타민제 그리고 뭐 약간의 지혈 성분이나 항염증 성분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인사돌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항소염제가 약간 첨가가 돼가지고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뭐 인사돌 플러스 전에 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분이 좀 없었고요. 그래서 먹었을 때 약간의 뭐 피가 좀 안 나는 듯한 느낌? 염증이 좀 줄어드는 정도? 그 정도의 느낌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약을 먹었을 때 약간 잇몸이 좀 좋아지나? 그리고 진통 성분도 좀 있기 때문에 아픈 것도 좀 줄어들고 피 나는 것도 줄어들고, 광고에서 하는 말 그대로예요. 그런 증상들이 어느 정도 잡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효과가 있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있죠. 결국에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눈가리가 아웅이라는 거죠. 되게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이 약들을 장기 복용하시는 경우는 장기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이 뭐 엄청나게 큰 부작용은 없지만 알려진 바로는요. 오히려 부작용이라면 이 약을 계속 드시면서 이 약만 드시게 되면 부작용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겠죠. 이가 더 안 좋아지신다든지. 그리고 사실 어느 건강식품이든지 똑같은 거를 장기 복용하면은 내분비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내과 전공은 아니고 치과의사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심지어 지용성 비타민도 비타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과용량도. 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뭐 오버도즈를 한다거나 메가도즈로 먹는다거나 하지만 많이 계속 장기간 복용하면 분명히 부작용은 조금은 있을 거예요. 오줌으로 많이 나오는데 너무 센 노래지잖아요. 그렇죠. 네, 메가도즈 하면 오줌이 노래져요. 그래서 일단 저의 결론은 먹는 것보단 일단 치과에 와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먼저 받으세요. 그리고 양치 잘하세요. 자, 지금까지 이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an't wait till I'm back up on my feet again. Won't be so hard to love.